홍콩 흐짜. 네, 아유 연습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네요. 각도가 너무 좋죠? 안녕하십니까, 홍콩 TV고요. 지난 1편에 이어서 우리 대기자 TV의 우리 방종인 편집장님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채널에 호스트를 제가 또 모셨어요, 이렇게. 네, 아유, 감사해요. 구멍가게에 이렇게 아유, 가게가 좀 그런 거 터지려고 그래요. 어딨나요? 그래서 화면이 꽉 차는 걸로 지금. 아니, 실제로 이제 얼굴도 보세요, 이게 주먹만 하고 주먹만 하고. 너무 남는 게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오늘 또 이제 홍대에 회사에서도 이렇게 교육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또 나온 책 있죠, 그죠? 네, 우리 교육을 움직이는 6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녹여놓은 네. 2025 대한민국 교육 키워드. 제가 볼 때는 머스트, 필수 책이고, 해마다 또 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많이 제발, 도와주셔서 제발. 해마다 저희도 토크를 또 하면서 저희 진짜 지금 편한 마음으로 좀 이야기를 맞아요.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편하게 지금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오늘은 공교육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피부에 와닿는 것, 키워드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대입 개편 2028 네. 지금 바꾼다고 지금 하셨고, 제가 볼 땐 지금 선거 이후로 지금 약간 뭔가 유보되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네네.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맞닥뜨린 거는 고교 학점제. 울고 웃고 뭐 난리도 사실은 아니죠, 아니었는데, 지금. 고교학점제가 크죠. 그쵸. 예. 그 다음에는 이제 AI, 디지털 문해력이라든지 AIDT 요즘 엄청 핫하고, 현장에서도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여론들이, 의견이 있죠. 의견들이 예. 굉장히 많이 있고, 저도 이제 설명을 가지는 않았지만, 실무에서는 좀 많이 접하고 있고, 그런 내용도 지금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 자율 선택제. 점점 뭔가 대학에서도 이런 것들을.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쵸. 변화를 주고, 자율학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해서 저학년 때 좀 유보 시간을 주고, 좀 더 이제 너가 발견해봐라. 이런 좀 추세인 것 같고요. 우정공선발이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이원화. 이것도 지금 한번 살짝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화들짝 지금. 난리 났죠. 네. 왜냐면 이 부분은 초등 대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예. 부모님들이 또 실험을 하느냐 해서 지금 예.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입시가 워낙 단선 트랙이다 보니까 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늘봄 학교까지 6개 키워드니까 요게 이제 전부 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반드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2가지예요. 네. 일단 2028 대입 개편, 이게 사실 굉장히 한국을 바꿔놓는 그렇죠. 큰 축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시험을 볼 수험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변화의 내용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근데 네. 이렇게 입시가 많이 바뀐다고 하면요. 제가 이 책을 내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입시가 변한다고 하면 반응이 이렇습니다. 또 바뀌어? 이러면서, 우리는 버린 학년.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입 개편과 고교학점제는요, 지금 현재 중3. 그렇죠.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는 학년부터 다 바뀌게,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하는 다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쵸. 지금 중3 학생들 만나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버린 학년인 것 같다고. 아유. 부모님도 그렇고, 일단 입시가 바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지 정확히 흐름만 아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텐데, 그러면 이미 마음속으로 또 바뀐다고 하면 좌절감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지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쓰게 됐어요. 우리는 현생을 살아야 되고 네, 대응을 해야 어떻게든 됩니다.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부분을 좀 이해하면 부모님들이 받아들이기 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8 대입 개편을 설명드리기 전에, 대입 개편은 맥락이 있어요. 맥락을 꼭 살펴보셨으면 오. 좋겠습니다. 변화는요, 이유가 있거든요. 네. 반드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바꿀 텐데,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허. 반드시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이게 왜 바뀌는 거지? 라는 물음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도대체 왜 바꿉니까, 그러면? 네, 지금? 2028 대입 개편이 바꾸는 이유는 수능과 내신을 둘 다 바꾸거든요. 둘 다 이유가 있어요. 먼저 하나도 수능 아니고. 먼저. 둘 다 바뀝니다, 여러분. 필기 좀 하세요, 여러분들.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수능과 내신 둘 다 바뀌는데요. 수능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3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허. 맨 처음에는요, 난이도 조절이 수능이 너무 어려워요. 갈수록 더 힘들다. 갈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쉽게 했는데 어렵다고 하고, 이런 간극들이, 수험생 간의 간극들이 계속 매년 있었어요. 그래서 늘 뭐 교과서에서 출제 다 했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수능 끝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죠. 아마 익숙한 장면이실 텐데요. 평가원장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물 수능입니다. 그럼 다음 해예요. 죄송합니다.
불수능이었습니다. 이게 연례 행사잖아요. 널뛰기를 좀 하는 경향이 맞아요. 좀 근데 있죠. 평가원에서는 정말 한 3개월 정도 숙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수님들 숙박하면서 산속에서 문제를 열심히 출제한다고 하지만 이 난이도를 예측하는 거는 너무 어렵다. 신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네네. 평가는. 네.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킬러 문항이 있었는데 킬러 문항 없어졌으니까 이걸 제외로 하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오지선다형 이런 문제를 계속 출제하는 게 과연 맞아?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있었거든요. 선택 과목을 이렇게 선택하면 수능에서는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언어와 학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와 학법과 작문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통 과목을 보고 어떤 거를 할지를 따라서 이게 표준 점수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겨요. 선택이 이미 실력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네.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몇 점을 맞느냐가 상대평가에 의해서 몇 점 정도의 유불리 문제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수능날 이 과목에 대한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약간 거죠. 좀 배팅하게 되는. 그렇죠. 위험성이 있죠. 표점이 엄청 중요하니까. 네네네. 네. 그런 문제점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좀 없애보자라는 초점으로 이번에 바뀌게 됐다. 역시 파격적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네. 선택 과목을 싸그리 없어졌어요. 선택 자체가 없습니다. 다 공통 과목 위주로 다 해라. 문이과 경계 없이 모든 학생이 모든 과목을 똑같이 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약간 좀 중간이 없다는 느낌도 중간이 좀 없어요. 지울 수가 없는데. 지릅니다. 선택 과목에 유불리가 있어. 없애버려. 음.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다른 과목보다 탐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탐구의 변화가 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은 문이과의 경계가 없어졌지만 흔히 생각했을 때 문과 친구들은 사탐을 보고 이과 친구들은 과탐을 봤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죠. 문이과 경계가 없이 모든 친구들이 똑같은 사탐, 과탐을 보게 된다. 공통 과목으로요.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일찍부터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냐. 문이과의 경계가 사라지고 문이과 융합인재, 통합인재를 원하는 추세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대 흐름은 맞긴 해요. 그 맞아요. 융합이, 그렇죠. 네네. 왜냐면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면 문과 따로, 이과 따로의 일이라고 벌어지나요? 통합돼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과 친구들한테도 이과적 소양이 너무 중요하고 이과 친구들한테도 문과적 소양이 문학적도 감상이 맞아요. 필요하죠. 그렇죠?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의 이런 인재상에 대한 트렌드까지 반영을 해서 문이과의 경계가 없어졌다. 모든 친구들이 똑같은 문항을 똑같은 과목을 본다. 선택이 아예 없어졌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과목의 편차를 덜 생각하고 과목의 편차가 너무 많다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부모님들이 가져주시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문이과 통합을 하는 차원에서 사탐과 과탐, 공통사회 공통 과목에서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경계 없이 그래서 정부에서 예시문항을 발표했어요. 몇 달 전에요. 중요합니다, 이거. 네. 그래서 평가원 들어가시면요. 예시문항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문항을 봤을 때 이런 부분으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내고 다른 예를 들면 지금 사탐은 사회문화, 정치화법 이런 식으로 나눠져 9과목의 과목들이 있었다면 이게 쪼개져 있죠, 그죠? 통합돼서 한 문항 안에서요. 사회문화도 물어보고 한국지리, 세계지리, 지리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통합된 형태로 바뀌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정답 아시죠? 독서가 필요합니다. 배경 지식을 넓히는 차원에서요. 뭉개가지고 한 통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네네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야, 다른 과목에 대해서 친근함을 느끼려면 독서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거 조금 첨언을 하자면 결국 이제 문학적인 거에다가 장르가 좀 어떻게 보면 소재가 좀 다양한 비문학적인 것을 좀 같이 섞어서 네. 통합적인 독서를 하는 게 또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에는 실험에 대한 해석하는 능력 이런 부분을 좀 더 본다든지 그러면 관심도를 높이려면 독서를 생각하고 과목 간의 편차를 좀 덜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런 부분이 부모님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런 기하, 미적분 이런 어려운 과목들이 있어서 일찍부터 선행을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렇죠. 생각들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하. 기하는 아예 빠졌거든요. 그래서 선행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덜 두시고 그 대신 심화돼서 학습량이 줄어들고 범위가 줄어들면 심화돼서 나오는 형태가 좁고 깊은 형태로 가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심화 한 문제를 놓고 조금 더 오래 생각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게 약간 어떤 생각 들었냐면 97, 98 이렇게 약간 수능의 초창기에서 좀 난도가 조금 이렇게 조절이 되던 네. 그때 수능 때 보면 이 교과 통합이라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도 세계사하고 한국지리 한국사가 섞여가지고 위에 지도를 보고 선지에 이렇게 같이 나온 형태로 많이 있었는데
약간 그거로 교과 통합으로 회귀하는 느낌도 맞아요. 그런 없지 느낌이 않아 있죠? 좀 겹쳐진다고 해야 될까? 맞아요. 그런 좀 것도 있고요. 이제 수능이었습니다. 내신이 남았어요. 오, 맞다. 내신이 둘 다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신도 똑같이 맥락을 살펴보십사. 왜 바뀌었는지를 아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내신의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이 있었죠. 옆 친구가 경쟁자가 되고. 내신에 따라서. 왜 상대평가니까. 9등급으로 이렇게 촘촘히 나눠지는 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상대평가가 지금 뭐, 그렇죠. 그래서 옆 친구가 경쟁자가 되는 이런 현실에 팀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9등급으로 촘촘히 나눴던 이 부분이 조금 더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나눠져요. 5등급. 학교에서는 내신에 대해서 1등급이 예전에 4%였다며 지금 10%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늘어나기 때문에 1등급 받는 친구들은 조금 더 완만하게 더 많아지는 가능성이 있겠고 그 대신 학교에서는요 이렇게 너무 평가를 변별하기 위한 문제만이 아니라 이 친구들의 평소의 능력들 그리고 논서 수령 그리고 수행평가 이런 부분이 좀 강조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28 대입 개편을 앞으로 1등급 그러면 내신에서 더 늘어날 테니까 그렇죠. 이거를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이에요. 대학에 좀 공을 좀 던져놓은 상황이네요. 그죠?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1등급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완만해졌기 때문에 이 내신 경쟁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은 마음이 좀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다. 약간 제가 볼 때 느낀 거는 정량적인 평가를 조금 완화시키고 네, 정성적인 거는 일단 대학에 던져놨으니 네네. 나머지 그 논술이든 면접이든 그런 걸 여러 가지 좀 대학 입장에서는 또 인재를 뽑으려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또 예의주시하면서 아이들이 시기별로 필요한 네네. 것들을 하도록 하면 좀 괜찮겠다는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대신 주요 과목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촘촘하게 9등급을 했었는데 선택 과목에서는 사실 그렇진 않았거든요. 절대평가를 했는데 지금 바뀌는 상황이면요. 선택 과목도 5등급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선택 과목 우리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 그 부분에서는 성적이 촘촘하게 예전보다는 절대평가보다는 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면 내신 따는 거 쉬워지는 거 아니야? 쉬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예전보다 등급받는 과목은 더 늘어나는 부분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목 편차를 너무 크게 두는 게 불리하겠죠. 거꾸로 가는 과목들도 있으니까 네네. 어쨌든 그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큰 그림만 본다면 사실은 대응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거로 이제 뭐 밤을 지새우시고 못 주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애부터 실시를 하냐. 네. 당장 이제 몇 개월 안 지나면 고교학점제 실시가 되는데 혹자들은 비판을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저 유튜버니까 편하게 말을 하자면 이게 뭐 교육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하이스쿨 뮤지컬 한 장면처럼 애들이 스스로 수강 신청하고 네. 사과 팍 하면서 What's up, Tommy? 이렇게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냉정하게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게 실제로 학교하고 학생들 얼마나 지금 준비가 돼 있을지 그리고 학생들 나아가서 학부모님들은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면 될지 현장과 대비책 이렇게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중3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는 이 친구들부터 고교학점제가 이제 적용이 돼서 정말 몇 개월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몇 군데를 가보기도 하고요. 선생님들 인터뷰를 하면서 알아봤는데 선생님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일단 고교학점제를 짚어드리면요. 예전에는 없었던 과목 선택권이 우리 아이들한테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수강 신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원래 이름은 수강 신청제였다고 고민했어요. 고교학점제로 할지 수강 신청제로 수강 할지. 신청제는 뭔가 좀 작은 느낌인데. 대학교에서는 근데 수강 신청제가 있으니까 그걸 떠올리는 차원에서 수강 신청제로 할까 하다가 고교학점제를 가자 이렇게 해서 고교학점제로 정해졌는데요. 대학교처럼요. 내가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서 아이들한테 준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나오게는 배경은 좀 있어요. 사실 나온 지가요 거의 10년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계속 공교육이 위기를 느끼는 그 순간부터 많이 회자되면서 이 부분을 하자 하면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절대 다수의 친구들이요 많이 잡니다. 안타깝죠. 잡니다. 예. 아시죠? 평준화 일반 교육 고교 같은 경우는 사실 슬럼학
통과가 진행된 지 제 입으로 좀 송구스럽지만 좀 많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학교에서 꿈을 찾지 못하고 열정을 찾지 못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친구들한테 어떤 면을 불러일으키며 학교에서 덜 자고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한테 없었던 게 과목 선택권이었잖아요. 애들이 그냥 떠먹이 주는 대로만 가야 네, 되니까. 시간표대로. 그렇죠. 근데 그 시간표를 우리 아이들이 짜면 조금 더 학교에서 초롱초롱한 눈들이 있지 않을까? 선택권을 좀 주자. 이런 거. 바람으로 만들게 됐고 기획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따라서 그게 대비가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잘 안 된 부분이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 만나보면 시간표 짜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준비 과정이 너무 많고 이게 블럭 수업 몇 개만 생겨도 네. 외통수라고 그러죠. 바둑 뭐 이런 것처럼 뭐 바꿀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공강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학교에서 어떤 부분까지 신경 써야 될 것이며 그리고 아이들한테 수강 신청을 하라고 했으면 선택권을 줘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한정이 되고 선택권을 늘리려면 과목을 한 선생님당 어떤 선생님은 2과목 이상씩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걸치는 거는 교사들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일이 그래서 더블로 불어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중학교로 내려가고 싶다. 안 돼. 이런 설문조사가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 굉장히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도가 정착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올해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는 과도기가 좀 걸리지 않을까 적응하기까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취지가 저는 학생들한테 과목 선택권을 줘서 진로와 적성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만약에 초등, 중등 부모님이라면 이게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는 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놓고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한번 우리 아이는 어떤 부분이 진로와 적성이 있지? 이런 부분은 생각하는 그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안 했던 뭐 요즘에 무료로 할 수 있는 직업심리검사, 진로검사 그리고 학과 카드, 전공에 대한 카드 이거 18,000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놓쳤던 전공에 대해서 학과에 대해서 아는 계기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시작하는 과정이니까 학교에서 이런 수업이 있는지 그 부분을 바탕으로 내가 이런 부분의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있으면 그 전공이 있는 학과가 있는 그 수업이 있는 학교를 좀 찾아보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냥 인근에 있는 학교라든지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부분 생각을 안 했으면 그냥 일반고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학교에서 그 교과 과정이 다 발표가 됐을 겁니다. 지금쯤이면요. 그렇죠. 교과 과정은 학교의 홈페이지라도 들어가 보시고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고교 선택 문제에서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런 학교를 간다. 내 미래를 조금 더 생각하고 가면 그 수업이요. 조금 더 적응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교 자체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과목들을 제공할 수 없다 보니까 네. 학교 A, B, C가 어떤 같은 지역에 카테고리를 묶이면 B 학교에서는 이제 거점 학교가 돼서 어떤 과목을 개설해주고 다른 애들이 이제 거점처럼 그렇죠. 공동교육과정도 있고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공유를 한다든지 라는 대안들을 네네. 사실은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금 정해졌고 시작은 사실은 전 험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시작부터 어떻게 완벽하게 했으면 우리도 지금 맞아요. 마음이 지금 100% 네. 지금 준비된 건 네.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맞춤식으로 생각해보는 그쵸. 계기를 삼으셨으면 좋겠고 그전에는요. 친구 따라 갔거든요. 맞아요. 학교 선택할 때 거기 왜 가면 친구 거기 가서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는데 내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꿈을 위해서 그 과목이 개설된 학교를 한번 검색을 해보고 찾아가보고 캠퍼스도 가보고 설명회도 듣는다면 조금 더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이 예측을 하고 가는 것과 안 한 거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전 같으면 사실 이제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는 게 그냥 목표였다면 결국 이제 고교학점제는 이제 전공 적합성 본인들이 내한테 좀 더 적성에 맞는 걸 이제 선택을 하게 하는 네네. 것이고 결국 저는 그 취업이랑 연결이 네네.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진짜 내가 좀 취업을 하기 전에 전공을 찾고 그런 거 관계된 학교라든지
과목을 좀 찾는다는 생각으로 하면 길게 괜찮지 않을까. 그냥 점수를 내가 잘 따기 위해서, 그냥 네. 진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능 이후에는 저는 다시 그냥 제로 상태로 포맷이 되고 좀 원점에서 맞아요. 시작하는 거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 좀 많이 가졌거든요. 네, 근데 고교학점제를 말씀드리면,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그럼 전공에 대해서 생각해서 수업까지 다 찾아 듣고, 그럼 직업을 정하라는 거야? 라고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탐색이죠, 예, 탐색을 하는 과정으로 고등학교 2,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내가 생각하는 과목을 한번 들어본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마음의 부담이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전공 적합성 2, 3학년 때 무조건 나는 공대 화학과를 가기 위해서 화학 수업을 다 듣고,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꿈을 위해서 과목을 듣고 성적까지 잘 받으면 당연히 좋겠죠. 베스트죠. 베스트죠, 베스트. 근데 꿈이 바뀐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입학사정관들 모든 분들 만나면 꿈이 바뀌어서 페널티를 받는 게 아닙니다. 꿈을 바뀌면 그 과정에 따라서 꿈이 바뀌었는데 활동은 예전 그대로 하고 있어. 이러면 문제가 있겠죠. 적합성인 거죠. 일치성. 그렇죠. 네, 예, 일치성. 진로 역량을 넓힌다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꿈이 바뀌어서 페널티를 받는 건 아니고요. 그 꿈이 바뀌었으면 그것에 맞게 활동을 또 하고 학생부에 그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면 충분히 그걸로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걱정되는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왕이면 호기심을 갖고 좀 접근을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럼 학교에서 수업은 어떤 거를 들지, 우리 아이가 가는 그 학교에서는 어떤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학교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학교는 어떤 것을 좀 특색 있는 과목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유치를 할까, 라는 학교들도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함께 또 따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뭔가 네. 자신들만의 특기를 좀 보여주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과정이 아까 그 행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한참 제가 볼 때는 그냥 진행 중이에요. 중이고, 네. 가끔씩 그게 좀 이제 우리 속도랑 맞지 않을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힘드세요, 선생님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죠, 아시죠? 지금 겨울방학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고3 담임할 때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수능을 치고 나서 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제 탐구를 시작을 하니까 그런 거를 좀 고1부터 혹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좀 그 관련해서 좀 알아보자라는 취지로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부드럽게 좀 네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학에서도 문호를 넓혀주려고 전공자율 선택제도 하는 거거든요. 그쵸. 우전공 선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노력을 해야 돼.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 탐색 시간을 좀 더 주려는 좀 움직임이고, 대학도 요즘 뭐 자율 전공이다 뭐다 해서 처음부터 너는 딱 이거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거 과야 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좀 유예기간, 유보기간을 좀 늘려주는 트렌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 근데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토크를 흘렀나요? 했고, 나머지 좀 저희가 다루지 못했던 키워드 트렌드는 또 요 도서, 이 금색 요 너무 반짝거리죠. 순금인 줄 알았어요. 네네. 반짝반짝. 순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 기자님,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또 이만기 대표님, 또 이렇게 너무 좋죠. 네. 이만기 부사장님 너무 좋죠. 저도 또 이만기 선생님 시절에 또 인강을 맞아요. 보고 EBS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 친근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를 집에서도 도서관 등에서도 또 이렇게 많이 구비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저도 너무 많이 배운 것도 있고 해서 아유, 한 번씩 좀 놀러를, 서교동으로 한 번씩 놀러를. 저희 채널에도 또 나와주시고요. 아유, 알겠습니다. 저희께서 품앗이 하듯이 이렇게 근데 워낙 해외를 많이 다니셔가지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해외 나갈 때 한번 해외로 놀러 오세요. 그렇겠습니다. 해외에서 만날까요, 저희? 너무 좋네요. 글로벌 홍공 대기자 TV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홍공TV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 계속해서 만들겠다는 다짐 드리고, 홍공TV 그리고 대기자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도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에 여러분들 만나도록 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